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2월 2일 월요일 2월의 첫날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 오늘 좋은 주식시장의 기운을 받고 주식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 하이라이트는요. 이 정도로 서머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우를 포함한 모든 4대 지수가 다 큰 폭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게임스탑의 숏 스퀴즈가 이제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흥미로운 뉴스 하나가 보였어요. 비트코인이 새로운 게임스탑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오늘은 이제 실버가 스퀴즈가 돼가지고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를 나왔는데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물론 7%, 8%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이렇게 게임스탑처럼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 흐름을 보시면은 금운동, 오일, 4대 지수 다 올랐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 힛맵을 보셔도 테슬라를 포함한 뺑주들이 다 그린으로 보이죠.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아마존이 4.26%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그 횡보존에서 확실히 벗어나지 못하는 약간의 아쉬움을 조금 보이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이 버블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주가의 변동 폭이 적은 레인지로 움직일 때 마켓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런 주가의 큰 움직임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2%에서 4% 사이에 몰려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눈에 띄게 보이는 종목은 스카이웍스, 심볼은 SWKS. 제가 지난주에 애플 어닝 리포트 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애플의 칩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해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반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애플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프레셔스 메탈들이 많이 주가가 올라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금운동 그리고 기타 등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아주 소폭의 상승을 했지만 이제 실버가 오늘 많이 올랐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 실버와 금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금값과 실버값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너무 그 편차가 커서 실버의 가격은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마켓에서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트리거가 돼서 올라가는지 그것이 관건이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트리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운동을 관계돼서 보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가장 많이 아시는 GLD 그리고 HL이라는 마이닝 컴퍼니 그리고 SLB라는 ETF죠. 실버를 가지고 있는 ETF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FCX 금과 구리를 마이닝하는 회사죠. 그 종목도 이제 오늘 조정을 끝내고 상승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나 니켈, 그 다음에 그 외에 희귀 광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두 종목, 벨레라는 종목과 BALE 그리고 이것도 ETF 종목인데요. 희귀 광물만 모아놓은 ETF예요. REMX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켓을 이렇게 상승으로 끌어줬던 그런 이유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믿음은 강하지만 그래도 주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뉴스가 있었죠. 어제 파이퍼 샌들러에서 프라이스 타겟을 512불에서 1200불 무려 2배를 넘게 프라이스 타겟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오늘 테슬라가 상승으로 끌어주면서 금요일에 가졌던 걱정을 불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종목들이 있죠. 제가 새로운 종목을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계속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때로는 그 종목을
잘 알아서 스윙으로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타겟 같은 경우가 사이클이 스윙 트레이드 하기 참 좋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헐리데이 때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거,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무려 17%나 늘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실적 발표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주가가 상승을 해서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3월 초에 있고요. 그리고 디비던 디스트리뷰션 하는 날은 2월 중순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이 타겟을 한번 공략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엑스트라 인컴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여러 종목 중에서 주가 상승의 이유를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키인데요. 오늘 나이키가 좀 재밌는 그런 프로덕트를 발표를 했어요. Hands Free Shoes.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참 이렇게 보고 서치를 해보니까요. 신발을 손으로 벗지 않고요. 그냥 발로 벗어질 수 있는 거. 손으로 벗지 않고 발로 벗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인터레스팅 하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Back to Basic이라고 그랬는데요. Back to Basic 뭐예요? 고무신이죠. 그냥 슬리퍼인데 운동화처럼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때 신발에 아직 핸즈온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이키 주가가 많이 이제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촉매제가 돼서 좀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우리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차트 볼 종목들은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를 보면서 이 조정장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그 지수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예측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오늘 종가가 금요일 전날에 종가보다 높게 끝나고, 그리고 캔들스틱의 꼬리와 캔들스틱의 머리와 캔들스틱의 바디 모두가 상승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차트의 흐름을 봐도 이런 식으로 U-쉐입을 그리면서 반등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예측하게 되고, 지금 이 맥디도 이 거리가 가까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RSI도 50 정도 되고, 일단 1분기에 온 조정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갈색으로 보시는 이 트렌드 라인, 크게 보시면은 지난 3월부터 끌고 오는 그런 트렌드 라인을 보는 건데요. 그 트렌드 라인에 딱 걸치면서 오늘 안착을 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이 지지선대를 넘어서고 오늘 캔들스틱의 꼬리, 머리, 몸통 모두 상승으로 갔고 S&P보다 더 큰 상승의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이것도 S&P와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전반적인 그런 인디케이터들이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1분기에 들어온 조정이 이렇게 한 3, 4일 만에 조금 안정이 되지 않나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테슬라 때문에 금요일날 조금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이 아래쪽에다가 많이 걸어놨었거든요. 이제 제가 원하는 그 주가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날 금요일날 다 저는 이제 원하는 총수를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게 주가가 더 흘러내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흘러내리는 거는 제가 777 그리고 719까지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번에 또 재매수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준비를 오늘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타겟 프라이스의 업그레이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고요. 이 주가의 흐름을 봐도 S&P 500와 나스닥과 비슷한 이런 U-쉐입으로 터닝 업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좋은 호재가 있어도요, 약간 이 횡보에 좀 갇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금 완만한 이런 곡선을 그려가면서 좀 유지되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816대와 856 사이에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제 큰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횡보성으로 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타겟, 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참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항상 이게 패런 자체가 있어요. 전고점을 뚫고 주가 상승시키고 다시 그 전고점이었던 것이 지지선이 되면서 체크를 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패런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하락세가 조금 커 보이게 지금 평균선이 꼬여 있지만 아마 이걸 잘 살펴보시고 이 평균선이 다시 재배열이 되는 순간 아마 상승의 모멘트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한 종목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전고점을 찍고 상승을 하고 체크하고 또 전고점을 찍고 상승하고 체크하고 전고점을 찍고 상승하고 다시 전고점을 확인하고 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맥디를 봐도 이제 맥디의 간격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도 약간의 그 비슷한 패런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타겟만큼 큰 곡선을 그리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도 전 고점을 뚫고 다시 지지선을 체크하고 올라가는 그런 패런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55의 평균선을 보통 치고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55의 평균선을 지금 치고 있고요. 평균선 배열을 봐도 지금 8일선이 아주 많이 쳐져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상승으로 지금 꺾여가는 분위기고요. 이게 제대로 꺾여서 21일 평균선을 크로스하게 되면 이것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키를 한번 주의 깊게 보고 계시면은 좋은 매수 찬스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한 SLB, 이거는 뭐 차트로 설명이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전고점을 뚫었죠. 그렇죠? 이게 작년 7월 고점이었는데 그 전고점을 뚫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거죠. 전고점을 뚫고 오늘 종가가 그 전고점과 비슷한 부분에서 마쳤습니다. 아직 상승할 여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내일 어떤 숏 스퀴즈나 그런 다른 요소 때문에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FCX 지난주에 많이 사셨던 분 고점에 몰린 것 같아가지고 걱정 많이 하셨죠. 이것도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단계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그 상승의 분위기를 완전히 잡아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평균선도 지금 재배열을 하려고 이제 크로스를 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지금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 주가일 것 같아요. 28.3 정도 되는 주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횡보존을 지나서 이제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디맨드가 큰 종목이죠. 그리고 FCX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외에 이제 반도체도 슈퍼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ETF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지금 이 주가도 보면 지난주에 좀 약간의 조정이 있었죠. 무조건 올라갈 수 없잖아요. 지금 조정 55 RSI 그리고 오늘 확실히 상승하는 그런 업턴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SOXX 같은 경우에 한 405 정도의 매수를 하시면 좋은 매수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에 최고로 지금 많은 포지션을 갖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것도 보시면은 아주 스무드한 커브를 만들어 주면서 주가가 상승되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단기를 보시면 상승됐다가 조정장 들어와서 지금 이 지지대를 지금 오늘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100불 정도 되는 그 주가가 오늘 좋은 진입 주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조정장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해지를 어떻게 할까를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일단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마지막까지 다 떨어지고 뭐 내일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같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확실한 좀 상승의 반등을 보였다. 그럴 때 레버리지 업트렌드 되는 거를 사죠.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플랜으로서 저는 해지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뒤늦은 해지죠. 떨어지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난 후에 올라가는 업사이드를 저는 거기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를 보세요. 1년에 365일이면은 올라가는 날이 250일 넘어요. 내려가는 날은 100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내려간다는 게 뭐 조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내려가는 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예측해서 인버스로, 그것도 레버리지 인버스로 수익을 만든다는 거는 올라가는 거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의 방식대로 올라가는 레버리지를 바닥치고 상승하는 무드가 나올 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FNGU도 그 중에 한 종목인데요. 저는 FNGU보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회복할 때는 TQQQ를 선호하거든요. TQQQ는 이제 나스닥의 큰 종목들을 같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FNGU는 그 팽의 포션이 좀 크고 테슬라의 포션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팽이 좀 안 움직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TQQQ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근데 FNGU를 보시면요, 지금 비슷해요. 이것도 거의 패런이 있잖아요. 21일 평균선을 지금 치고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RSI도 57, 그리고 이 MACD도 작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사시면은 크게는 못 하셔도 한 뭐 10에서 20% 사이 그 정도까지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하락으로 가는 분위기가 보인다, 그럴 때는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3타임은 내려가서 올라올 때 아주 힘겹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조정장이 끝나거나 아니면 조정장의 어떤 분위기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장을 시작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부터 미리 좀 이렇게 보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조정장이 있을 때는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요.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마켓 흐름 보고, 그 다음에 뭐 프리마켓 인덱스도 나스닥 퓨처, 뭐 S&P 퓨처 같은 것도 하락으로 가다 상승으로 바뀔 수도 있고 상승으로 가다 하락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런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큰 진짜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대장주들, 그런 거 살피면서 그 흐름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예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조정장이나 이런 지금 이렇게 트랜지션에 있는 상황에서는 얼리버드가 진짜 벌레를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TQQQ, 오늘 제가 TQQQ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지금 저의 목표는 한 10에서 15% 정도 단기 수익하고 그냥 수익 실현으로 끝날 그럴 계획을 하고 오늘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매수하는 그 타이밍도 그렇죠. 타이밍도 이것도 보면은 보통 ETF는 그래요. 이 EMA 21일 선 정도를 치면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식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꾸려 놓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RSI도 FNG랑 비슷하죠. 그리고 모멘텀 상승, 그 다음에 MACD도 가까워지면서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제가 보는 요번 1분기의 조정은 끝났다, 그렇게 한 51% 정도 확신합니다. 그렇죠? 반보다는 확신해요. 근데 아마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켓에 큰 뉴스도 없고, 그 다음에 가장 걱정했던 그 short squeeze 문제가 오늘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는 거 보면 덮을라 그러든지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든지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켓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좀 좋게 긍정적으로 지금 되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